2000년대 넘어가면서 직반 코, 반버선 코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그런 걸 좀 표현하셨고, 현재는 코끝이 약간 융기되어 있는 반버선 코랑 직선 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혹은 직선 코, 모양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뭐 코가 뭐 들어간 부위나 코끝까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는 직선 코도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어쨌든 크게 보시면은 화려한 쪽에서 자연스러운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박병 원장입니다. 오늘은 네. 코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코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90년대, 2000년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. 네이버에서 강남원이 쳐보시고 거기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많이 돌았던 그 만화, 코가 이제 되게 얄쌍하면서 버선코 모양으로 약간 화려한 느낌의 코 모양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면은,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나 시선이 좀 바뀌면서 2000년대 넘어가면서 직반 코, 반버선 코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그런 걸 좀 표현하셨고, 현재는 코끝이 약간 융기되어 있는 반버선 코랑 직선 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혹은 직선 코, 모양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뭐 코가 뭐 들어간 부위나 코끝까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는 직선 코도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어쨌든 크게 보시면은 화려한 쪽에서 자연스러운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선생님, 그러면 그 시대 상마다 미남, 미녀들이들 존재했었잖아요. 네. 보통 그거 시대를 풍미했던 연예인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, 네. 가장 대표되는 연예인이 1900년대, 1990년대, 2000년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연예인이 누구 있으신지? 또 올드한 얘기인데. 아닙니다.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. 지난번에는 갑자기 금성무 씨가 나와서 저희가 그 자막을 띄워드린 거고요. 제가 생각나는 거는 눈 때도 말씀드렸던 분들인데, 사실은 눈이 예쁘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코도 예쁘기 때문에 눈도 예쁜 거거든요. 조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. 뭐 또 똑같이 말씀드릴게요. 장동건, 원빈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잘 생겼고, 또 큰 분이 누가 있지? 큰 게 유행했나요 그때는? 형팀장 도와줘. 여자 누구 있는데? 여자 보면은 민효린, 한가인. 맞다, 한가인님 코 진짜 예쁘죠. 코 예쁘시고, 그다음에 이효리 님 코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요새 조금 그래도 눈에 띄시는 분은 뭐 얼굴 천재 차은우님, 여자분 중에는 생각나는 분이 신세경님, 얼굴도 작으시고 예쁘시고 깔끔한 직선코랑 반버선코 이렇게 뭐 사이인데,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걸 확실히 요새 콧등 그 살이 적정하게 도톰하게 있으면서 너무 얄쌍하지 않고 있으면서 콧볼에도 적당한 볼륨이 있는 그런 분들이 티 안 나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코를 이제 너무 과하게 높이거나 그러면은 고형물과 그 밑에 받쳐주는 뼈 사이에 간극이 생겨서 좀 이렇게 좀 티나는 경우.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. 비율이. 저희가 혹시나 이 컨텐츠에서 박병 원장님께서 네. 눈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 네. 코 수술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사실 준비해봤거든요. 네. 저는 뭐 저 때문에 코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. 근데 저한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니까 잘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코 예쁜 분들이 있거든요. 뭐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,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줘서 비율을 좋게 하고 티 안 나게 수술을 하면은 너무나 좋아하시죠. 다들 뭐 남자친구, 여자친구 잘 생기는 거 보면은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. 연애하는 사람들한테. 그 전에 없다가 생기면은 효과 있는 거거든요. 이건 급발적인 질문인데요. 네네.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 모양 때문에 예를 들어 콧볼이라든지 네네네. 그런 콧구멍의 뭐 어떤 이런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네네. 성형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많이 계시죠. 네, 콧볼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떤 식으로? 보통은 생각하세요? 콧볼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대부분 코 끝에 그 조직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. 코가 너무 두껍고 살이 너무 많다. 그래서 좀 줄여달라. 그것도 줄여주는 수술이 있어요. 코 이렇게 설명이 좀 그렇지만 코 뒤집어가지고 살도 다 잘라내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.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의 혈류가 코끝에 죽으면 코가 좀 심각하거든요. 그래서 코끝을 너무 줄이려고 그런 수술을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, 그 콧볼 같은 경우는 콧볼 축소술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만약에 해서 비율이 괜찮다 싶으면 그거 같이 하셔도 되고,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코끝을 같이 높여주는 게 중요해요. 콧대랑 코끝 같이 높여주면서 콧볼이 약간 줄여주는. 근데 콧대랑 코끝만 높여줘도 콧볼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돼요.
코 끝만 높여줌으로써 콧볼 안 줄여도 되는 분은 콧볼 축소를 할 필요가 없다. 근데 너무 과하게 있어가지고 융비술이나 코끝 하면서 콧볼을 줄여주는 경우에 비율이 괜찮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.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는 그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지금은 이제 조직이 너무 튜브한 경우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. 코 수술 또한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비율 안에서 네. 하지만 화려함을 놓치지 않고 수술을 해주시는 거네요. 자려한 느낌으로 티 안 나게 예쁘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그럼 그렇게 해드립니다. 이제 이 코 수술에 대해서 네.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희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 수술은 하면 할수록 재수술 비율이 좀 높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눈보다 코가 재수술에 대한 니즈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해요. 근데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약간 과하게 좀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는 게 코 수술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코가 왜 재수술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다 보면 재료가 굉장히 부족해져요. 코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코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눈도 마찬가지지만 코가 가지고 있는 피부 조직, 그다음 피부 두께, 그다음에 콧볼을 이루고 있는 콧볼 날개 연골의 그 크기 유무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.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 내에서 알맞은 비율로 수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컨텐츠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상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컨텐츠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